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오랜 기간 남성의학과 노화 건강을 진료해 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자신감과도 깊이 연결된 조용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겪게 되는 성기 위축이라는 문제는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예순을 지나면서 공중 목욕탕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볍게 몸을 가리거나 구석을 찾는 이유는 발기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평소 크기 자체가 이전과 달리 작아지고 오그라든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익숙했던 모습이 어느 순간 어린아이 같은 형태로 변해버리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립니다. 혹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진료를 미루며 그대로 방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많은 사례를 보아 온 의사로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축은 되돌릴 수 없는 노화의 숙명이 아니라 관리가 부족할 때 조직이 서서히 단단해지고 유연성을 잃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제때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잃었다고 생각했던 자신감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의 활력과 체력은 충분히 돌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의 변화는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위축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외면하지 않고 정확히 이해하려는 순간부터 건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내원자 가운데 상당수가 크기 감소와 위축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많은 분들은 처음에 비용이 매우 큰 확대 수술을 문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약물에 의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외과적 수술은 피부 괴사나 감각신경 손상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있어 고령층에게는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약물 치료는 혈류량을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나 이미 작아진 조직을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는 접근으로 수술이나 강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가 본래 지닌 생리적 회복 능력을 활용하여 위축된 조직을 세포 수준에서 다시 활성화하는 과학적 재활 치료입니다. 실제로 칠순의 한 남성 환자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약 석 달 만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혈관 기능과 조직 구조를 복원한 데에서 비롯된 의학적 결과입니다. 오늘 제가 전달할 내용은 일반적인 이론이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확인한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말씀드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남성의 해당 부위가 단단해지고 작아지는지 그 근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적절한 치료 방향을 잡기 어렵고 잘못된 민간요법의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성기는 뼈가 없는 특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에는 음경 해면체라는 스펀지 구조가 자리하고 있어 혈액이 채워질 때 형태가 유지됩니다. 젊을 때 해면체는 탄력 있고 부드러우며 혈액이 흐르면 빠르게 팽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이 조직에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방치되면 어떤 보약이나 일시적 처방으로도 충분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미세 혈관이 좁아지고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해면체 내부는 매우 가는 모세 혈관들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40대 이후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같은 문제로 혈액 내 불순물이 늘어나면 이 미세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조직은 수분을 잃고 점점 굳어가는 섬유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부드러운 식빵이 며칠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 작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크기 감소의 핵심 원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조직을 지탱하는 콜라겐 구조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피부와 관련된 성분으로만 알고 있지만 해면체를 감싸는 백막과 내부 구조는 상당 부분 단단한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섬유들이 촘촘해야 혈액이 들어올 때 형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인체의 콜라겐은 20대 중반 이후 조금씩 줄어들어 7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건물에 철근이 빠지면 구조가 안쪽으로 무너지듯이 콜라겐 감소는 조직이 처지고 길이가 짧아 보이는 결과를 만듭니다. 세 번째 변화는 혈액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골반 저근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근육은 들어온 혈액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노화와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을 밀어넣는 힘과 유지하는 힘이 모두 떨어집니다. 혈액이 차오르지 않는 해면체는 점점 더 위축되고 기능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서로 연결되어 현재 많은 분들이 겪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이 문제들을 거꾸로 바로잡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검증된 3단계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인체의 회복 능력을 활성화하여 약해진 세포를 다시 되살리는 과정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굳어진 혈관 기능을 깨우고 세포 대사를 촉진하며 동시에 근육 기능을 강화하는 온열 치료와 운동입니다. 이 과정은 아침이나 저녁에 약 15분 정도 시행하며 전체 재활 과정에 가장 기초가 됩니다. 준비물은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온수 찜질팩이나 따뜻한 물 주머니 1개면 충분합니다. 물의 온도는 피부에 닿았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40도에서 42도 사이가 적당하며 열로 인한 피부 손상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따뜻한 팩을 성기 주변과 고환 부위 그리고 회음부 전체에 부드럽게 대고 15분 동안 온열 자극을 줍니다. 이 단순한 찜질이 인체에서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자극이 전달되면 혈관 내피 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되어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그 결과 평소보다 훨씬 많은 혈액이 해면체 내부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차갑게 굳은 관을 따뜻하게 해 흐름을 회복시키듯이 온열 자극은 위축된 조직의 혈액이라는 생명 자원을 공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혈액 순환이 시작되면 굳어있던 조직은 서서히 수분을 머금으며 부드러움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찜질만으로는 절반의 효과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 15분 동안 골반 저근을 활성화하는 케겔 운동을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출 때 사용하는 힘을 떠올린 뒤 그 근육을 5초 동안 수축하고 다시 5초 동안 이완합니다. 이 동작을 찜질 시간 동안 반복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근육이 수축될 때마다 골반 깊은 곳에 있는 혈액이 해면체 쪽으로 밀려 들어가고 이완할 때는 조직에 남아있던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정맥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즉, 온열 자극으로 혈관을 열고 케겔 운동으로 순환을 촉진해 조직 내부를 청소하고 영양 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첫 단계만 꾸준히 일주일 지속해도 아침 시간에 변화가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해진 구조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영양 단계입니다. 혈류가 원활히 흐르도록 기반을 만든 만큼 이제 그 길을 따라 조직을 재건할 성분을 전달해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고가의 보조제가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검은 콩 두유와 분말 형태의 콜라겐입니다. 이 두 가지 조합은 비뇨의학적 관점에서 손상된 해면체, 조직의 회복을 돕는데 가장 적합한 구성입니다. 검은 콩 껍질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벽에 쌓여있는 활성산소와 노폐물을 제거해 혈액 흐름을 맑게 유지합니다. 또한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과 식물성 단백질은
호르몬 대사와 조직 재생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흡수율이 높은 분말 콜라겐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해면체 구조의 절반가량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보충하기 위해 외부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검은 콩, 두유 200ml에 콜라겐 가루 1스푼을 섞어 드십시오. 액상 형태는 고형물보다 흡수가 빠르고 공복에는 그 효과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섭취한 영양 성분은 첫 단계에서 개선된 혈류를 따라 조직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어 무너진 구조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드러워진 조직을 실제로 늘려주는 견인과 마사지 과정입니다. 앞선 두 단계가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고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 단계는 실제 변화를 만드는 실질적인 작업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는 조직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천천히 증식할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료용으로 승인된 저압 진공 장치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손 마사지 기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샤워 후 조직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약 10분 동안 부드러운 압력으로 견인을 시행합니다. 이때 가해지는 인장 자극은 해면체 세포에게 새로운 공간을 채우라는 신호를 보내며 인체는 이를 인식해 세포 분열을 촉진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조직이 서서히 늘어나며 공간이 생기면 몸은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자연스럽게 구조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펌프 사용을 마친 뒤에는 손을 이용한 젤크 마사지라 불리는 움직임을 약 100회 정도 시행해 혈액이 조직 전체에 고르게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손에 젤이나 오일을 충분히 바르고 뿌리 부분에서 시작해 끝 부분을 향해 천천히 밀어 올리듯 움직입니다. 이 과정은 펌프로 넓혀진 공간 안에 혈액을 부드럽게 채워 넣어 미세 혈관이 팽창하고 자리를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미세한 자극을 받고 휴식 후에 더 단단해지는 원리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 세 단계의 재활 과정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효과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혈류의 길을 열고 두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영양 성분을 공급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 공간을 확보할 때 비로소 충분한 재생이 가능합니다. 어느 과정 하나라도 건너뛰거나 순서를 바꾸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격이 급한 분들 가운데 준비 과정 없이 펌프만 반복적으로 사용해 조직에 손상을 입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조직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마른 나뭇가지를 억지로 구부리는 것과 같아 상처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순서를 지키고 훈련 중 멍이 들거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혈액응고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전립선 관련 질환을 가진 분들은 세 번째 단계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만으로도 충분한 혈류 개선과 조직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방법은 70이 넘은 분들뿐 아니라 80 이상의 고령 환자에게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인체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세포를 재생하고 변화하려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회복을 넘어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다시 찾는 것이 이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찜질팩을 준비하고 검은 콩 두유를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몸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만큼 변화로 답합니다.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이 변화의 순간을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이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 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도훈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